여러분은 혹시 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索は午後5時で終了し、私の後ろに張られていた規制線も現在は解かれています。 자세히 들어보면 기자의 목소리 뒤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너무 아팠어. 어째서 나만? 으로 들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자는 바로 히라오카 미야코. 그녀는 여느 때처럼 대학교로 가 수업을 듣고 알바를 한 뒤 집으로 향했지만 몇 주 뒤 그녀는 머리만 남은 채 산속에서 발견됩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마네 여대생 시체 유기 사건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날이었습니다. 막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 미야코는 시마네현의 한 쇼핑몰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를 한 뒤 퇴근하던 길이었죠. 그 모습은 9시 15분경 쇼핑몰 CCTV에도 찍혔고 다른 직원들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귀갓길에 있는 그 어떤 카메라에도 그녀의 모습이 찍힌 것이 없었고 그렇게 10일 동안 그녀는 털끝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그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히로시마현 가류산 꼭대기 부근에서 낙엽 위에 놓여져 있던 한 여자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10일 전 사라졌던 히라오카 미야코였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200명 이상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그 결과 자대퇴골 일부, 몸통, 왼쪽 발목 등 뿔뿔이 흩어진 신체들을 찾게 되죠. 그러나 그 일부마저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몸통 부분의 가슴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복부 역시 내장까지 보일 정도였죠. 이렇게나 심한 상해가 가해져 있었으나 용의자는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바처에서 기숙사까지는 겨우 2km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 미야코는 평소처럼 도보로 퇴근길에 올랐죠. 하지만 이 일대는 밤만 되면 가로등도 거의 없고 워낙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밤에는 기피하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미야코 역시 이 퇴근길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건이 터지기 이틀 전인 28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경찰이 대대적인 공개 수사로 전환하자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택시기사가 사건 당일 밤 9시 반쯤 근처 역앞 식료품점 근처에서 미야코와 비슷한 옷차림의 여성을 봤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그녀는 남성 2명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연 범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수사팀은 범행의 대담함과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 한 집요함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분석한 프로파일링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미야코의 퇴근 경로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고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이며 단독범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범행 및 유기 시간은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로 추정되었죠. 게다가 미야코가 마트에서 나온 뒤 그 뒤를 쫓아가는 수상한 흰색 구형 승용차의 목격담이 있어서 경찰은 이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알려지자 미야코가 다니던 대학교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동급생은 미야코가 사라지기 불과 며칠 전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탄 의심스러운 남성 둘이 말을 걸어온 적이 있었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학교 측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막 꿈을 펼치려던 미야코의 미래가 끊긴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죠. 아르바이트 점장 또한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했던 친구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경찰은 보상금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야코가 실종된 10월 26일을 생명과 안심의 날로 지정해
영구 미제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죠. 시간이 흘러 사체 유기죄의 시효가 다가오자 아예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갔고,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등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년이 흐른 2015년까지도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기는커녕 체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은 서서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힐 것 같던 이 사건은 발생 7년 만인 2016년 12월 17일 경찰이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면서 급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가능성이 없는 인물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을 통해 용의자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자 수사 범위를 인근 도시들로까지 대폭 확대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의 레이더망에 사건 당시 인근 마쓰다시에 살았던 한 남성이 걸려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노 요시하루. 당시 33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수차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위협해 징역형을 살고 나온 강력 범죄 전과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밝혀집니다. 수사팀이 그를 찾아냈을 땐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미야코의 시신이 발견되고 불과 이틀 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묻힌 묘자리에 다녀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건 직후 범인이 사망해버린 데다가 피해자 미야코와는 일면식도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기에 그는 전과자였음에도 수년 동안 수사 선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이 그토록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2016년에 이르러 숨진 야노의 사건 당시 행적에서 수상한 점들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의 흔적이 남은 곳들을 압수수색한 결과 야노의 유품인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에서 엄청난 단서를 찾아내는데요. 바로 삭제되어 있던 사진과 영상 57개를 복원해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실종 이후 미야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지 분석 결과 사진 속 장소는 다름 아닌 야노의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 구석에는 범행에 쓰인 도구와 범인의 다리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야코를 납치해 숨지게 한 장소는 야노의 집이었으며 범행 당일 곧바로 유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유류품인 특수 비닐봉지 역시 야노의 집 주변에서 배부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노가 사고로 죽기 직전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기묘한 말을 남겼다는 점, 그리고 미야코가 사라진 날을 포함해 이틀 동안이나 회사에 무단 결근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야노를 범인으로 확정짓고 보강 수사를 마친 뒤 2016년 12월 20일 대대적인 사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불구속 입건 처리를 했고 이듬해인 2017년 1월 17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비극적인 사건의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일본 현지 인터넷상에서는 야노가 정말 진범이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의혹을 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 즉 야노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진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사진들을 단 한 장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피해자의 명예와 잔혹성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명분은 충분했지만 범인임을 입증할 만한 간접적인 사진조차 단 한 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만 발표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범행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시각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유족에게는 이미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쳤을 확률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사건 당시 이미 야노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카메라의 데이터 역시 진작에 확보해두고 뒤늦게 터트린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죠. 게다가 야노가 과거에 다른 범죄 이력이 있긴 했으나 인명을 해친 적은 없었다는 점도 의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라면 어떻게 단 한 번만에 이전의 행태를 완전히 뛰어넘어 이토록 무겁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냐는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미스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야노는 강제로 누명을 쓴 희생양일 뿐이며 실제로는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는 불법 영상을 제작하는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다소 거친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추측이자 지나친 비약일 뿐이므로 가볍게 흘려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워낙 기이하다 보니 해결된 뒤에도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아 이런 소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 것이죠. 이제는 피의자도 세상에 없고 사건의 모든 내막을 온전히 밝혀줄 기록도 베일에 쌓인 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나마 범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홀로 차가운 길을 걸어야 했던 미야코의 끊어져 버린 미래와 남겨진 이들의 아픔은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마네 여자 대학생 시체 유기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